자,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발렌시아가만 다루게 됐네요. 발렌시아가 모터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발렌시아가 모터백을 언급하기 앞서서 발렌시아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국의 여자분들은 발렌시아가 되게 잘 알아. 그거 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백이 아무튼 핵폭풍을 일으켰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10년 전에 거의 3년 동안 발렌시아가 그 백을 안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미테이션도 제일 많았고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에 모든 데서 가짜 백이 발렌시아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남자 게이들도 발렌시아가에서 제일 큰 백이 있어요. 그거를 다 들고 뭐 그 정도로 위크엔드? 발렌시아가 위크엔드. 그 정도로 발렌시아가 아주 모터백이 대박이 났는데 이 발렌시아가 어떤 분이냐면은 사람 이름인가요? 발렌시아가? 네네. 스페인 디자이너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이 패션인들이 다시 패션 컬렉션으로 다 나오려고 할 때예요. 가장 활발하게 했던 게 크리스찬 디올 그리고 이 발렌시아가 그렇게 하고 샤넬 세 팀이 나온 거죠. 샤넬은 원래 인정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 샤넬이 최고인데 샤넬이 딱 한 군데만 칭찬한 게 발렌시아가예요. 코코 샤넬 그분이 말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왜 발렌시아가를 칭찬하냐면은 옷을 만들 때 구상하고 스케치하고 재단을 하고 봉제하는 데가 딱 그 당시에는 발렌시아가밖에 없었대요. 딴 데는 다 이거를 다른 공방에다 주고 외주를 준다는 네, 외주를 다 줬는데 발렌시아가 이 패션 하우스에서만 이 세 개를 다 소화할 정도로 그래서 샤넬이 되게 그 당시 부러워했다 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다 그걸 갖다가 다 옷을 소화했죠. 만들어 제작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당시에 다 입생노랑이나 다 샤넬도 오뚜꾸뚜리에서 다 뿌레타포르트로 다 넘어갔어요. 이 오뚜꾸띠르는 쉽게 얘기하면 맞춤복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뿌레타포르트는 이제 기성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발렌시아가만 그 당시 고집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오뚜꾸뚜르 쪽으로 끝까지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딴 분들은 디자인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된 거죠. 돈으로. 근데 발렌시아가만 끝까지 조금 오뚜꾸뚜르로 고집해갖고 지금의 발렌시아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분이 살아 계신가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지금 이제 특히 신진 디자이너들이 이 발렌시아가 이 하우스에서 계속 수석 크랩 디렉터로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그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였네요. 옛날부터도. 그러니까 샤넬하고 발렌시아가가 어깨를 나눈 거죠. 사실은 크리스찬 디올보다 더 위였죠. 근데 사실. 10여 년 전쯤에 워낙 이제 그때 교제를 했던 여자 친구가 워낙 패션에 좀 민감했던 또 모피도 판매를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패션에 민감해서 그 당시 이제 발렌시아가 백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발렌시아가 이거 무슨 뭐 유명한 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명했던 브랜드였군요. 제가 한때 이제 유럽에서 병행 수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 얼마나 그 백이 유행했냐면 제가 그 백을 70개를 갖고 왔는데 거의 3일 만에 완판한 거예요. 그 백을. 그래서 다시 리오다를 50개를 또 할 정도로.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게 한 12, 13년 전이에요. 지금. 12, 13년. 네. 발렌시아가에서도 그 백이 어떠냐면은 약간 회색 백 같은 경우는 태닝이 금방 되는 거예요. 검정해져. 그거는 사실은 원래 안 좋은 거거든. 그게 잘못 나온 거예요. 원래가. 가죽이 회색인데 쓰다 보면은 이제 변색이 돼서 까맣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원래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하자거든요. 그런데도 고객들이 너무 이걸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도 난 발렌시아가 백이 좋아. 발렌시아가 백 처음에 본사고 뭐 백화점에 판매했던 거 저희가 이렇게 외국에서 사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계속 태닝이 되는 거예요. 손때가 묻어갖고 이게 나중에는 다 검정하게 되는 거야. 블랙으로 다 백이. 그래도 이게 너무 여자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백을 많이 팔렸어요. 아니 나름 그 발렌시아가는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퀄리티가 좀 안 나왔던 거네요. 따지고 보면은 염색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염색에서 약간 조금 그 양피 염색을 딱 떨어지게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또 사람들이 발렌시아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약간 판매할 때 직원들한테 노티스만 주는 거야. 직원들이 고객님 이게 나중에 까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터백이 조사를 해보니까 1996년도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처음 나왔고 1996년도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명품을 그렇게 사고 뭐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안 됐죠. 사실. 그렇죠. 사실 12년 정도 전이라고 하면은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는 되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됐었고 일반화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붐이 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그게 뭐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파격적이었죠, 사실은. 사실 그 맨 처음에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시그니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고 두티나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발렌시아가 백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명품이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조금 색다른 차별화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싸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그냥 비싸게 팔아먹는다 그런 느낌?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가 전 이상하게 좀 선입견이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 발렌시아가 대단한 게 굉장히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사실 십몇 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어떤 패션 버전이 락 시크예요. 락 시크. 네, 락의 느낌에서 되게 시크하게 뽑는 게 락 시크가 전 세계를 아주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모토백도 이제 그런 컨셉에 그렇죠. 맞춰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소비자 기호에 잘 맞아 떨어졌다. 대박 났죠 이게. 맞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워낙 제가 또 보는 방향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이게 보니까는 뭐 스터드라고 하죠. 그렇죠. 찍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보니까 뭐 세계적인 셀럽들이 많이 들고는 다니던데, 들고 다니는 거 봐도 저는 그렇게 멋스럽다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이것도 가격이 꽤나 비싸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래도 최하 뭐 150만 원부터 스타트하고 막 이러죠. 예, 이거. 잘 나가는 뭐 클래식,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찡이 황동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네. 거고, 보통은 이제 좀 돈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클래식이 아니라 자이언트, 금, 은 아니면은 저기 로즈 골드를 이제 해가지고 찡이 좀 큰 거. 제 여자친구도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래 그거에 CT라고 하는 건 이제 미디움 사이즈. 예, 딱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그보다 더 크면은 좀 여러 가지 좀 크기가 크니까 여자들이 들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마 말씀하셨던 그 게이들이 많이 들고 다녔다고 하는 거는 제일 큰 거겠죠. 아무래도 남자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던데, 저는 이제 보면서도 디자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디테일의 차이이다 보니까, 글쎄요, 그거 클래식 시티 같은 경우가 가격이 한 240, 50? 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 백이야 뭐 사실 뭐 샤넬에 600만 원짜리 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백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예, 이해는 하는데, 야 근데 뭐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발렌시아가 뭐 모르겠어요. 남자 뭐 옷이라든지 뭐 아니면 남자 뭐 패션 용품 중에서 발렌시아가 좀 좋은 게 있나요? 발렌시아가는 약간 그래도 약간 캐주얼적으로 많이 풀어갖고. 예. 예, 그리고 여성 쪽이 많이 타켓인가 그렇죠. 그죠? 예. 여자하고 캐주얼 쪽이 많이 타겟이라서 아까 찡을 자꾸 말씀했는데 스터드, 예. 스터드가 거의 발렌시아가 이 모터백 거의 시초예요. 크리스찬 루브탱 이 신발에 또 스터드 박힌 거, 그리고 또 발렌티노가 이걸로 해서 완전히 다시 거듭나요. 다시 이 회사가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이 스터드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거의 최초가 지금 발렌시아가. 네, 이렇게 해갖고 발렌시아가 한번 스터드 붐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루브탱이 한번 스터드를 그 다음에 한번 또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렌티노가 이걸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런 흐름은 있군요. 네. 네. 어쨌건 뭐 이 발렌시아가 모토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좀 발렌시아가 하면은 좀 비싼 브랜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명품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발렌시아가 모토백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래서 그 발렌시아가를 좀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발렌시아가 그 제품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모토백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다룰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